서술형, 논술형, 주관식, 에세이 쓰기, 수행평가, 라이팅 종류도 무지무지 많은데요. 오늘 이 라이팅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실게요. 라이팅 쓰기 지도에 관한 3가지 진실. 1번, 라이팅은 모든 단어를 새로 쓰는 것이다. 2번, 인풋이 충분할 때 라이팅을 시작해야 된다. 3번, 라이팅은 에세이 쓰기다. 이 3가지 생각들이 모두 틀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왜 틀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팅 홈스쿨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향과 시기와 속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라이팅이 무엇인지 서술형, 그 다음에 논술형, 주관식,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라이팅을 포함하고 있는 평가인데 이런 게 이제 뭐가 다르고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와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라이팅이 왜 중요한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면요. 그 중고등 내신 때 지필평가, 수행평가 이렇게 2가지로 나뉘잖아요. 지필평가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주관식과 서술형이 들어가 있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안에 이제 보는 그런 시험인데 스피킹과 라이팅만 봅니다. 리딩, 리스닝을 측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이제 조건에 맞춘 글쓰기나 말하기를 보는데 요때 이제 또 논술형 이런 라이팅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라이팅을 이제 하지 않으면 조금 중등부터는 모든 그 평가의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라이팅을 못하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라이팅을 또 왜 중요하냐면 꼭 입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도 이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해외에 가야 되는 목적이 있다거나 이럴 때도 사실 생각 표현하기 기본이 라이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표현하기 또는 또 그거를 통해서 사고 훈련이 되죠. 그리고 이제 경험을 표현해야 되는 어떤 글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팅을 꼭 지도를 해줘야지 조금 풍부한 사고와 이제 글쓰기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팅 쓰기가 왜 아이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라이팅은 꼭 이제 영어의 꽃인지 꽃은 이제 맞는데 그게 왜 부담스럽고 하기가 어려운지 제가 3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라이팅은 모든 단어를 새로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라이팅은 주어진 문장 안에서요, 단어만 갈아 껴도 또 그게 이제 문장 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습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를 새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인풋이 충분할 때 라이팅을 시작해야 된다. 물론 뭐 파닉스나 알파벳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갑자기 라이팅을 시킬 수는 없지만 뭐 초 3, 4 정도 어느 정도 인풋이 이제 적절하게 읽고 쓰기를 할 수 있을 정도부터는 같이 라이팅을 병행을 해줘야지 조금 더 풍부한 영어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요게 이제 제일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 라이팅 이꼴 에세이 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라이팅은 에세이 쓰기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제대로 제일 최종 목표는 에세이를 쓰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지금 입시나 그냥 입시까지만 목표를 두자면요. 한 단락 쓰기, 한 문단 쓰기까지만 해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세이 쓰기나 뭐 토플 라이팅에서 이런 걸 지도를 많이 했지만 요즘 입시에서는 사실 이제 그렇게 몇 문단 쓰기 같은 그런 평가를 하지는 전혀 않기 때문에 한 문단 쓰기만 완벽히 해도 요게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진실이 제가 써놨는데 요거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이거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그 라이팅 공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팅 쓰기가 안 되는 이유는 쓰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문장 만들기 연습부터 시작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팅을 쓰려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겠죠. 그 아티스트들도 뭔가 창작을 하려면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창작을 해내는 거잖아요. 라이팅을 왜 아웃풋이라고 그러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꺼내놓기 때문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요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자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요즘 이제 입시 시험에서는 그냥 그 지원해도 돼요. 그래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그냥 사고하는 틀과 그 제공되는 틀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글감을 만들어서 이제 조건에 맞춘 글쓰기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훈련을 통해서 또는 쓰기 연습 통해서 이런 한 단락 쓰기, 라이팅 쓰기를 이제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팅 쓰기 연습의 이제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장 쓰기부터, 단어 쓰기부터 에세이 쓰기까지로 이제 4단계로 나눠봤어요. 이 괄호 안에 학년 표시한 거는요, 그냥 아주 평균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아이의 상황과 어떤 레벨에 맞는 그 단계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지, 꼭 3학년이라고 이걸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단어와 문장 따라쓰기예요. 따라쓰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문장을 이제 써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된 주제에 대해서 한 문단을 쓰는 건데, 제 개인적인 그 경험과 생각으로는 요 3번까지만 중학생들이 잘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한 문단 쓰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거, 그리고 경험을 요거로 많이 쌓아주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고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훌륭하게 장르별로 완성된 글쓰기, 정말 제대로 된 에세이를 쓰는 것까지를 이제 라이팅의 어떤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입시에서 요 4번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단계입니다. 단어와 문장을 따라 쓰는 건데요. 목표는 단어와 문장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을 어디서 이제 흘려 듣고 집중 듣기도 해보고 읽기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아웃풋으로 바꿔보는 훈련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이 따로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조금 이제 중학년 이후부터 영어가 굉장히 풍부하게 쓰는 좀 어휘도 다르고, 얘가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좀 유난히 애들이 좀 유연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런 친구들은 이제 리딩, 리스닝만 집중적으로 굉장히 해도 뭐 그렇게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굉장히 그 재밌는 그런 라이팅 스킬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좀 겸해서 해준 친구들은 쓰기 속도부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따로 놀지 말고 같이 어느 정도는 병행해 주셔도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은 아이들이 보통 이때 그 리더스 북을 제일 많이 읽는 단계와 시기잖아요. 1점대 리더스 북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들 많이 아시는 ORT나 Step into Reading, 그 다음에 Ready to Read나 I Can Read, 이런 리더스 북 제일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많이 읽는데, 그거를 문장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팅 스킬북을 따로 사지 않으셔도 요런 그 1점대 스킬북 있잖아요. 또는 뭐 2점대도 괜찮고요. 따라쓰기를 교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2점대 스킬북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문장당 단어가 3-4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을 이제 공책에 같이 써보는 거죠. 이거의 효과는 아이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들었던 것, 그 다음에 읽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써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희 1, 2학년들 이제 파닉스 막 떼고 나서 그 시작할 때 이제 저희 원에서 많이 쓰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은근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펭귄 리더스 북인데요. 뭐 교재들 수입하는 그 사에서 그냥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계가 5단계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저희는 그 3단계, 3단계까지만 이제 쓰는데, 요거는 제일 쉬운 거예요. 1단계 책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책의 이제 장점은, 이제 제가 왕초보 추천이라고 써놨잖아요. 뭐 영유 출신이 아니거나 정말 그냥 완전 평균적인 영어 학습자다, 이런 아이들이 쓰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 레벨당 5권씩 이루어져 있는데 스튜던북, 월북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띄워놓은 요 책이요, 월북이 아니라 이게 스튜던북이에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기껏 해봤자, 정말 길어서 집중을 해봤자 30분이거든요. 근데
책의 이제 학원으로 치면 이제 앉혀놓는 시간 자체가 40분에서 50분인데, 여기 안에서 집중력이 최고로 좋은 시간이 이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잖아요. 이때 이제 한 권을, 흐름을 끊기지 않고 읽히려면 집중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번 읽고 나면 끝나요, 얘네는. 그래서 왼쪽에 글, 오른쪽에 뭐 조금 활동,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 한 책을 다 끝날 때까지 이제 흐름을 쭈루룩 읽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읽고 활동 이런 식으로 구성이 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글, 오른쪽에 활동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40분 동안 흐름이 끊기지 않고 좀 쓰기와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스타일은 조금 올드해 보이고 좀 옛날식 같지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킬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더스북 따라 읽기를 어느 정도 조금 마치고 나던지 아니면은 좀 할 수 있다, 그런 친구들은 이런 이제 스킬북들을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두 가지인데, Writing Monster 시리즈, 이 몬스터 시리즈가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스티커 붙이기나 뭐 애들 뭐 그림 그리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게 하는 책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아카데믹하다 하면은 이거 I Can Write English 있잖아요. 이 책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학년이면 이 몬스터 시리즈 추천드리고요. 뭐 2, 3학년이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거 I Can Write English 이 시리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목표가 단어와 문장과 친숙해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라이팅 몬스터에서 이제 가져온 페이지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단계 단어부터 시작을 하죠. 뭐 이게 사람의 사람 묘사하기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단계부터 보면은 뭐 thin, cute, ugly, mean 이런 단어가 시작하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일 때는 이제 1:1 대응어로 외우기는 굉장히 힘든 시기고, 단어를 이런 식으로 그림과 같이 해야 되는 시기고, 그냥 또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골라서 쓰도록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해놨고,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래서 문장 쓰고 단어 쓰고 단어를 블랭크 채워서 써보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블랭크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문장 완성 2개 써보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스텝이고, 이런 것도 이제 단어 배열하기.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확장하면서 글쓰기 연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요, 이렇게 라이팅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 한 단락 쓰기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스케치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뭐 상상하는 그 캐릭터 넣어서 문장 써보는 거죠. 그럼 사실 요 1, 2학년 아이들이 5문장을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쓴다라는 것은 조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상의 조건과 뭐 몬스터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얘네들에 대해서 표현해보기, 그 다음에 describe 해보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어머님이나 선생님이 이제 커렉션 주시고 나면 여기 맨 오른쪽에 혼자 이제 쭉 정리해서 써보기까지 하면 요 한 유닛이 이제 마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 라이팅 몬스터가 아이들한테 반응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추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단계는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 게 핵심이에요. 앞에 단계에서는 그 단어와 문장과 친숙해지는 거였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구조 감각을 익히는 건데요. 사실 이 어순 감각이 입시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어 공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쓰기 안에서 어순 감각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이제 문장 구조와 친숙해지는 거, 어순 감각을 익히는 거, 요런 이제 목표를 갖고 하시면 되고, 방법은 주어와 동사를 위주로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위주로 쓴다는 게 뭐냐면 주어와 동사를 의식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예를 들면 동그라미, 동사 세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꼭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안에서 문법 개념도 자연스럽게 잡히고 요 단계 책들은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subject, verb, others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잡고 가도 이 문장의 기본 틀 쓰기는 조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추천드리는 책들은 이런 My First 시리즈, My First Writing 1, 2, 3 괜찮고, 그 다음에 밑에 Time for Kids라고 이 책은 그 시리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제일 전 단계, 아래 단계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 Time for Kids 굉장히 이 책도 좋은데 이 책은 이제 원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Write It, 애니 능률에서 나오는 이 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My First Writing에서 가져와 본 그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단계보다는 조금 더 조금 아카데믹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 쓰기를 어순 감각을 익히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My Neighborhood라 해서 동네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법의 포인트가 뭐냐면 there is, there are 배우는 거, 거기 뭐뭐가 있다, 그 배우는 건데 자연스럽게 there is, there are 단복수 개념 나오고 오른쪽에 그거를 describe 해야 되니까 small, large, red, blue 이런 식으로 형용사 나오고, 그래서 문법 개념도 같이 익히면서 구문에 맞춰서 쓰기, 어순 감각 익히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Write It 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Write It 이 시리즈의 제일 큰 특징은요. Guided Writing. 그 가이드가 굉장히 친절하게 주어져 있고 어휘를 확장할 수 있고 문법도 확장할 수 있게 가이드를 굉장히 잘 주고 있어요. 이 Guided Writing이라는 것은 그 스킬, 그 라이팅 그 영어 교수법에서도 라이팅을 지도할 때 교수법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이디드 라이팅이란 건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주는 건데 그 틀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냥 딱 맞춰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왼쪽에 라이팅 베이직스 1, 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림에 맞는 그 어구를 골라서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 뒤에 페이지에서부터는 이렇게 확장돼서 훨씬 더 쓰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통일된 주제에 대하여 한 문단 쓰기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 라이팅을 4단계로 처음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한 문단 쓰기를 완벽하게 잘 하는 아이들이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요즘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건에 맞춘 한 단락을 정말 짜임새 있게 그런 구성으로 가지고 한 단락을 완벽하게 쓰는 것을 목표로 잡아도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현실적인 어떤 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이제 라이팅을 생각하시지 마셔라 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단계에서는 목표는 단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딩 지문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단락의 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문장들의 그 짜임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책을 보면은 무조건 막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항상 예시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단락 또는 몇 단락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항상 예시로 거의 시작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라이팅 공부뿐만이 아니라 리딩도 되고 그 안에서의 이제 구조, 그 글의 구조를 볼 수 있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락을 이해하는 게 이제 목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또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순이나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쓰기,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이런 것도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 리딩 스킬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 글이 뭐 비교와 대조하기 글쓰기인지 아니면 시간순 배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리딩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는 뭐 리딩이나 라이팅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라이팅을 하면서도 리딩에 같이 늘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방법은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어구라는 거는 그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 문장에 길어지는 그 주어 동사 기본 뼈대에 살을 계속 붙여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문법을 활용해서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냥 쓰기가 어려우니까 가이디드 라이팅 활용해서 topic과 body sentence와 활용해서 topic 있고 그 다음에 body를 이루고 그 다음에 closing 쓰기, 이것을 계속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My Next Writing, 그 다음에 Write It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거가 다 좋은 책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이디드 라이팅이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책들을 제가 이제 써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5 paragraph hamburger essay라고 써져 있지만 요게 이제 에세이 쓰기 문형인데 에세이는 단락이 여러 가지인 거고, 그 중에 한 단락만 써도 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단락도 이런 햄버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에세이라고 쳤을 때는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이렇게 3개, 바디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컨클루전, 결론 쓰는 건데, 이것을 한 단락으로 생각해도 인트로덕션이 토픽 센텐스 되겠죠. 그 다음에 토픽 센텐스를 받쳐주는 supporting details, 그 support 할 수 있는 문장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conclusion, 결론을 뭔가 그 앞에 topic sentence를 paraphrase해서 한번 다시 써주는 그런 결론 센텐스를 쓰는 구조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 단락 쓰기 연습을 계속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어렵죠. 일단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가이디드 라이팅을 활용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단계 이제 책들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이디드 라이팅이라는 게 이렇게 틀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위치에는 뭘 써야 된다고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introduction 쓰고, 그 다음에 body 쓰고, 그 다음에 closing sentence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텝이 굉장히 차근차근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어구를 붙여서 이제 계속 살을 붙여서 문장을 단일 문장, 그러니까 그 단문만 쓰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만 있는 단문 쓰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중문, 복문으로 길게 쓰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문법에 이제 맞춰서 써야 되는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요 단계를 쓰기 전에 이렇게 문장 쓰기 연습을 충분히 책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쓰기까지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 연습을 여기서 하는데, 사실 이게 그 문법 책에 보면 그 맨 마지막에 서술형 연습하기가 있거든요. 그 서술형 부분을 그냥 온통 그 서술형으로 여기를 이 책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페이지를.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그 서술형 연습만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들 보면은 다 이런 이제 문법 연습들이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나중에 그 중등에서 하는 그 서술형 글쓰기, 수행평가 글쓰기, 거기서 조건 맞춰 쓰기, 그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와 연결되는 그런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 글쓰기를 가이드를 줘서 한번 써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별 완성된 글쓰기 또는 에세이 쓰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이제 목표는 그냥 조건에 맞춰서 글 쓰는 건 기본이고, 자기의 생각을 써내는 것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통일된 생각을 써내는 게 이 단계의 목표고, 그래서 그거를 문장 구성을 잘 할 수 있나, 그리고 글쓰기 형식의 짜임새 그 형식을 이해하고 쓸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에세이 쓰기인데요. 마찬가지로 방법이 가이디드 라이팅이 있고요.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3단계에서 설명드렸던 그 책들의 끝부분, 시리즈 끝부분으로 가면 paragraph to essay라고 해서 그 에세이 쓰기 단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책들, 한국 책들 쓰셔도 되고, 에세이 교재 원서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Ready to Write, 이 책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도 10년 넘게 사용을 한 책인데, 요즘에는 이런 책들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입시가 문법과 리딩 이런 거에 집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만 공부하기에도 아이들이 너무 바쁘고 사실 입시에서 그런 거 요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세이 쓰기까지는 요즘엔 지도를 많이 하진 않지만 예전엔 굉장히 많이 썼고, 또는 대학생들이 뭐 토플 그 글쓰기 연습하거나 아니면 유학 준비하거나 이럴 때도 기초책으로 많이 쓰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조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 Right이라는 그 애니 능률에서 나온 책의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데, 중학생들 보통 이런 책 안 하죠. 그냥 서술형 글쓰기 뭐 이런 책들 하고, 초등 고학년인데 조금 이제 영어가 요 정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하면 이 책을 이제 추천드려요. 그래서 주제에 맞춰 글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가 주어져 있죠. My Country에 대해서 이제 써보는 글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패러그래프의 주제가 뭐냐, 그 다음에 토픽 센텐스가 뭐냐, 그거를 뒷받침하는 서포팅 디테일스들이 뭐냐, 이런 식으로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구조화를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서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문으로 문장을 확장해서 쓰기, 그런 연습할 때 뭐 여기 이제 문법 보면 including, 그 다음 such as, 예시 들기잖아요. 그런 거 쓰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there are, who are, 이거는 관계대명사 써서 문장 확장하기, 이런 이제 조건에 맞춘 글쓰기인데 정말 중학교 그 수행평가와 완전 직결되는 그런 코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면은 그 리딩 실력도 같이 늘면서 중학교 서술형이나 그 수행평가 대비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 사실 리딩, 리스닝, 그래머, 어휘까지 하다가 애들이 지쳐서 라이팅을 사실 잘 못하고 어머니들도 지도를 잘 못하시는데, 약간 그 라이팅을 좀 대비를 하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책이나 아니면 뭐 비슷한 단계 아무 책들이나 라이팅을 꼭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확대해 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마 위치 써보기죠. 이거를 조금 더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뭐 서술적 용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들이 중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이게 문법 용어는 몰라도 이렇게 쓸 줄은 아는 거죠. 그래서 뭐 문장을 받아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쓰는 그 관계대명사 용법 배울 때 수행평가와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거의 똑같아요. 수행평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평가가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는 저희 학교 친구가 중학교 1학년 수행평가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음식에 대해 소개할 내용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여 보시오.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디테일드 한번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런 코너인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거를 브레인스토밍을 여기서 시키고 그 밑에 글을 쓰기예요. 근데 그 조건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옮겨놨는데요. 10문장 이상 써야 되고 감각동사 사용하고 빈도부사 사용하고 동명사 쓰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물론 수업 시간 안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라이팅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연습 시간은 아마 주어지기가 조금 현실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1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연습 없이 바로 수행평가가 주어졌을 때, 물론 그 준비 시간을 주시지만 어쨌든 형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2 거 볼게요. 이거는 이제 말하기 수행평가인데요. 그 쓰기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이유를 말하기. 근데 말하려면 이걸 써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해라, 이런 건데, 이것도 방법에 대해서 써서 아이들이 거의 외워서 하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을 유창하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그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형식 조건이 주격 관계대명사 쓰기 또는 이프절 쓰기. 아까 제가 라이리 그 책에서 보여드렸던 그 문장 쓰기 부분, 조건에 맞춰서 문장 쓰기 부분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수행평가 대비하기 위해는 되게 필수적으로 좀 아이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사책을 한번 볼게요. 정말 라이팅의 뜻이 너무 크고 우리 아이가 에세이까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그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고 열의가 있다 하면 이런 에세이 책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중학생인데 중학생인데 그 외고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영어 인터뷰를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친구들. 자, 이제는 원서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영어에 열의가 있다거나 또는 특정 목표가 있는 친구들이 있죠. 해외 유학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영어 인터뷰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 에세이를 쓰는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특수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업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전 단계까지만 해도 정말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에세이 쓰기 단계인데요. 이 책을 안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TS, SS, CS. Topic Sentence, Supporting Sentence, 그 다음에 Conclusion Sentence. 이런 식으로 문단을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에세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충분히 했으면 아이가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보면은 토픽 센텐스 써보기 연습, 이런 식으로 이 책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토픽 센텐스 써보기 연습을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액티비티 여기 보시면은 그 예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글에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빼야 되는 문장, 삭제해야 되는 문장 찾기, 이런 거를 액티비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짜임새를 높여주고 통일성을 더 주려면 어떤 문장이 없어져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Organizing Information by Spatial Order, 그 공간을 describe하고 공간에 대해서 써보는 글이죠. 그래서 여러 장르를 글을 써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특수 목적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책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라이팅 쓰기 지도에 관한 진실 3가지. 첫 번째, 라이팅은 모든 단어를 새로 쓰는 것이다? 아니다. 단어만 바꿔서 써도록 가이드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단어를 바꿔서 쓰면서 많은 연습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인풋이 충분할 때 라이팅 시작해야 된다? 아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풋이 라이팅을 하면서도 같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머적인 거나 또는 리딩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라이팅은 에세이 쓰기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한 문단만 정확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장황하게 에세이 쓰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중학교 그 수행평가에 한 단락 쓰기 정도만 우리 아이가 완벽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